검찰이 조사 성남 FC 조사 엿새 만에 지금 대장동으로 이재명 대표를 날짜를 3개를 골라주면서 이틀간 나와 달라라고 지금 통보를 한 거예요. 언론에 먼저 띄우고 나중에 통보하고 이 방식만으로도 정말 천일공노할 놈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진짜 세상이 미쳤다니까요. 위례 대장동 하는데 성남FC 그렇게 자신 있으면 그냥 그걸로 구속해요. 네? 그걸로는 도저히 못 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진짜 답답한데. 그리고 지금 온통 쌍방울 뭐 각종 방울 소리가 머릿속에 울리는데 지금 방송에서 다 주제가 그거예요. 쌍방울. 변호사비 대나고요. TV조선 채널A 뭐 연합뉴스 할 거 없이 다 똑같은 건데. 네. 허접한 이야기예요. 다시 이따가 또 팩트 체크해드리고. 네. 어쨌건 성남FC 대장동 쌍방울 어느 하나 정상적인 수사는 없어요.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네. 언론 플레이만 있는 거예요 지금. 검찰이 법정에서도 언론 플레이해요. 네. 그러니까 정영학 녹취록의 수익 관련해서는 이재명 이름이 없더라는 보도를 안 하는 언론들이 재판을 따라가. 그래서 이따가 뭐 김성태 전 비서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런 걸 가져와서 마치 이재명과 연관성 있는 것처럼 또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중 3중의 언론 플레이에 우리가 노출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들을 기대기로 한 이유가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일단 정치적인 이야기 해보면 이 정치보복 수사에 저는 더 밀리는 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선 그어야 돼요. 네. 이제 선 그을 이게 때가 딱 선 됐어요. 그을 때가 온 거예요. 예. 선 그어야 됩니다. 계속 그 정치 검찰과 윤석열 정권의 의도대로 끌려가면 안 돼요. 네. 예. 이제는 정면 승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지금은 착한 아이 코스프레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지층이 못 견뎌요. 그렇죠. 지지층이 우리는 알고는 있어. 근데 왜 민주당이 저렇게 대응하지라는 내부 분열 요소가 작동을 해요 이제는. 그리고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거 있잖아요. 막 일단 성남FC 아무것도 아닌 걸로 어떻게 보면 상 받아야 될 걸로 포트라인에 세우고 엄청 울고 먹었잖아요. 네. 그 이재명 대표한테 그 3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틀씩 나오는 거를 3개를 날짜를 주고. 이거 보셨어요 혹시? 못 봤어요. 야 날짜 3개 줄 테니까 그때 아무 데나 나와. 그 중에 나와야 된다. 이거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성남FC 조사받는데 새벽 5시에 조선일보가 단독 때리고 막. 고민정 최고위원이 오늘 그 박영선 장관, 뭐 이상민 의원 이렇게 선 그었잖아요. 그런 메시지들이 계속 나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나오고 더 이상 검찰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도 사법 리스크 운운하는 사람들은 그냥 겉으로만 민주당 타이틀이지. 이제는 그런 사람들 저도 더 공격적으로 비판해야 될 때라 생각합니다. 예. 결국에는 설 밥상에 저는 이렇게는 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민주진영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하고 대략적으로 대장동 녹취록에 이재명 돈 받은 게 없단다. 진짜 깨끗하다. 성남FC는 상 받을 일이다. 쌍방울은 김성태랑 이재명 대표랑 사실 가까울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좀 저렇게 엮고 있다.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만 몇 개 이야기해도 되거든요. 그 지금 쌍방울로 넘어가실 건가요? 조금 하나만 더 하고. 예. 결국 이거 대장동 관련해서 검찰 출석 요구한 것도 변호인의 구두 통지하자마자 언론에 흘리고 정치 검찰의 수사쇼. 여기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 표현으로 하면 신물이 날 지경인 거. 그럼 지지자들은 어떻겠어요? 민주당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설 전에 대국민 기자회견 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실히 수사를 받겠다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어제 정청래 최고가 방송 나와서 한 말이 그건데 죄가 없으면 수사 받아라는 국민의힘의 말이 틀렸다는 거야. 죄가 없는데 왜 수사를 받습니까? 그러니까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또 가려봐야 아는 것이고. 네. 그래서 오늘 원내대표단하고 뭐 검찰 독재 그 정치탄압대책위원회랑 그다음에 또 김건희 TF. 김건희 TF 거기서 대검에 항의 방문했는데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나설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항의 방문한 것도 사실 기사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그거 봐요. 민주당 차원에서 이제 스크럼 짜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무슨 게임하다 보면은 한 사람이 그대로 서 있으면 채가 버리잖아요. 네. 스크럼 짜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한 명분이 있는 거예요. 야, 대장동 수사하는데 왜 박영수 등의 50억 클럽은 수사 안 해? 왜 범죄 의혹이 확실하게 드러난 김건희 수사 안 해? 왜 이재명만 그래? 아니 뿐만 아니라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 부친집 사준 게 저는 제일 이상하다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그 천화동인 1호에서 나온 그 140억 그 박영수 인척한테 갔다는 것도 나왔는데 이건 왜 이렇게 조용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으로 야 이거 스모킹 건 나왔다고 해도요 채널A나 TV조선에서는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네. 안 하고 지금 그 아까 나온 그 보도 그거 있었죠. 그거 한번 보여줘봐요. 쌍방울 전 비서실장 이재명 김성태와 가까운 관계. 제목만 보면 비서실장이 증언하니까 전 비서실장이 그러니까 사실로 보이잖아요. 내용은 그냥 전원이에요. 전원. 그냥 회사에 그런 얘기가 돌았다. 그죠? 이재명 지사님의 경우 회사 내에 김성태 회장님이 경기지사님하고 가깝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답을 했는데 그 답한 게 맞냐? 조서 쓸 때. 그러니까 김성태 전 비서실장이 그렇다라고 답을 한 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다른 식으로 쉽게 설명을 하면 회사 내에서 김성태랑 이재명 성남시장이랑 가깝다라고 그러니까 경기도지사죠. 그 당시에는. 김성태 회장이랑 경기도지사랑 가깝다는 소문이 돌았다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김만배가 그랬듯 김성태가 이재명 팔았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었냐고 물으니까 들었다가 사실인데 헤드라인은 지금 가까운 걸로 기정사실화 시켜버리잖아요. 아니 그러면 저게 소문이 사실이라고 기정사실화하면 영부인에 대한 온갖 소문.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부친 집 사준 거. 네. 그리고 형 김만배가 형 말이면 누구는 죽어. 이 말 있잖아요. 그런 말이 다 사실인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오늘 더 중요한 보도 나왔잖아요. 그 우병우가 대장동 그 원년 멤버 정영학 회계사랑 정재창 변호인 활동했다. 이거 진술 나왔다는 거 중요도로 따지면 이게 훨씬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 맞습니다. 쌍방울과 관련하여 20억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계속 나왔잖아요. 그건 정말 희대의 코미디입니다. 희대의 코미디. 그 이재명 대표는 2억 8천인가 9천인가 변호사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했고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변호사비 그렇게 막 몇십억 그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몇십억 썼다는 건. 많이 써봐야 2억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한 변호사비를 변호사들한테 줬고요. 그리고 그 문제의 20억을 받은 변호사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 검찰이 다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태영 변호사와 제가 지금 통화하고 왔어요. 오면서 너무 열받아서 통화하고 왔는데 그래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근거도 없고 실체도 없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검찰도 알고 있다. 중요한 건 다 확인이 된 사실인데 지금 1년 넘게 수사 종결을 안 하고 있다. 이게 맞습니다. 예, 사실입니다. 우리가 파악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오늘 엄청 보다가 열받았는데 주진이 라이브를 듣는데 장성철, 장윤선 두 분이 이제 토론을 하는데 장성철 씨가 쌍방울이 사회이사 중에 이재명 사람을 8명이나 사회이사로 영입했다. 이 얘기를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 굳이 이재명 사람이라고 분류될 사람은 2명밖에 없습니다. 이태영 변호사하고 나승철 변호사. 그리고 어거지로 뭐 경기도와 관련된 사람들까지 하면 이화영 의원 합쳐서 5명이에요. 예, 그리고 특수부 검사들 출신이 전현직 합쳐서 9명입니다. 그러니까 8명이다 이렇게 확정되게 숫자로 확 해버리면 그게 기정사실화가 되잖아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아유, 장성철 씨. 야, 그게 성철아, 팩트 아닙니다. 성철아 방송 한번 나올래? 나랑 토론 한번 해보자. 웃자고는 소리가 아니고요. 예. 소위 말하는 그런 게 기회주의자거든요. 이제 윤석열에 잘 보여야 될 타임이거든. 근데 오늘 또 새롭게 돌출한 인물이 하나 있어요. 양재식이라고. 이름도 양재택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 양재식이 네. 박영수 특검에서 특검 보 이런 거 했던 사람이에요. 그 양재식이가 대장동 사건에 등장을 해요. 양재식이가 사건 다 해결해 준 거야. 그 양재식이는 윤석열하고 호영호재하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나서야 될 이유는 되게 간단한 거예요. 자, 그래, 내가 의혹이 있다고 치자. 공평하게 50억 클럽. 검사 내에서 윤석열의 정치적 아버지가, 검찰적 아버지가 박영수예요. 네. 그 박영수와 윤석열과 부산저축은행과 조의영과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쵸. 김건희 수사도 마찬가지거든요. 대장 수사를 할 거면 다른 더 큰 의혹에 대해 수사해라. 그러기 전에는 나 검찰 못 나간다. 김건희는 주가 조작에 확실한 공범으로 의심이 되는 것들이 재판에 나오고 있잖아요. 네. 김건희 특검이나 수사를 해라. 안 그러면 못 나간다가 이제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나는 결백하다는 거를 여러 차례 강조하면 언론이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럼요. 그 방식으로 지금 싸워야 된다고.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선을 긋고 네. 검찰에 끌려다니지 않아야 되고 국면 전환을 해야 하는 시점이 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한 푼이라도 받았다면 지금 구속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질질 끌다는 건 확실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번에 보셨어요? 언론 보도 보면 대장동 위례로 부른 게 배임하고요. 배임. 내가 공무원 이해충돌이에요. 더 놀랬어. 배임이라는 말이. 역대급 환수를 했는데 대장동 사업자들이 돈을 너무 많이 가져가게 설계했다는 거예요. 그게 배임이야. 나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 지금 한동훈 장관은 또 정신 못 차리고 뭐 이재명 대표 비난하면서 뭐 팩트 증거로 얘기해라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드라마 법전 혹시 아세요? 그게 좀 뜨고 있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쉽게 말하면 거기에 그 셰프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검사 뭐 이런 얘기인데 셰프가 뭐냐면 어떤 사건이든 입맛에 맞춰가지고 유리한 거 불리한 거 막 구분해가지고 요리한다는 식으로 해서 셰프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부장검사 한 명 나오는데 특수부 코스 밟은 엘리트 출신이에요. 전 딱 한동훈 셰프라는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지난번에 대선 때 뭐 이재명 대표 영화랑 막 엮어가지고 뭐 그 계속 그 프레임 만들었거든요. 저도 이거 한동훈 셰프 해가지고 한번 좀 연결점이 분명 있는 것 같아서 좀 찾아볼 생각입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한테 사람들이 너 도둑질했대 그랬어요. 그게 이재명 대표가 나 도둑질 안 했어. 그랬더니 검찰이 도둑질 안 했다는 거 증명해봐. 지금 이러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작위 증명이죠. 네. 네. 한 게 없는 거예요. 네. 아까 말한 그거 있잖아요. 왜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를 안 하고 있을까가 윤석열과 직접 간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2015년에 남욱이 수사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남욱의 변호인이 박영수하고 양재식이에요. 근데 그 양재식과 박영수는 윤석열과 불가분의 관계야. 이 사건은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뭐 정진상이나 김용이 돈 받았다고 하는데 그 실체적 증거 자체도 아예 안 나오고 있고 증언만 있는 상태에 이재명 대표한테 직접 갔다는 돈은 용원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뭘 걸지를 못하고 배임으로 걸어. 2025년에 받기로 했다잖아. 돌아버리겠네. 나는 대한민국 뇌물사상 먼 미래에 받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계속 지켜보면 정말로 피가 거꾸로 섰는데 지금은 반격할 시간이 됐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재명 오죽하면 저렇게 억울해 하겠냐가 이제는 그 이미지가 나와야 될 시간이에요. 네. 네. 잘못한 게 있는 것처럼 검찰이 조사할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 진짜 억울하겠다라고 하는 게 설 민심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조만간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들 끌고 저는 기자회견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거 어떻게 보면 불복종 운동이 가야 되는 거죠. 예. 법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정하지 않은 법이 아니에요. 네. 왜 이재명만 털어? 증거도 없는데 털고 있잖아요. 그쵸. 증거가 있는데 안 털고. 그러니까요. 그쵸.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증거 제시하지 않으면 수사 협조하지 않겠다. 이재명 대표가 나가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지. 네. 언론 플레이 말고. 돈 받은 게 없는데 왜 나가냐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팩트와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 건 검찰입니다. 라고 치고 나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아이고 말하니까 좀 속 시원하긴 하다. 속은 시원한데 정말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더 맑게 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